이 소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 김을 10박스나 샀지만 막상 기름에 튀겨보니 쓴맛이 나고 맛이 형편없었죠. 김부각을 팔아 큰 돈을 벌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던 소녀는 컴퓨터까지 내다 팔아 김을 100박스나 더 샀죠. 끓는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까지 입었지만 맛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은 또다시 바닥이 났죠.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 소녀는 바닥에 버려져 있던 김 한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튀겨보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이번엔 튀기고 나서 김이 왠지 달라 보였고 속는 셈 치고 다시 먹어봤는데 여태껏 먹어보지 못했던 바삭한 식감과 완벽한 맛에 드디어 소녀는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왜 이 김이 더 맛있었는지 생각해보던 소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전날 비를 맞으면서 집에 오다가 바닥에 김을 한 봉지 떨어뜨렸고 이 김이 밤새 비를 맞으며 소금기가 빠지고 부드러워진 것이 바로 맛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녀는 김을 포장해 팔기 시작했고 동네에서 대박이 났죠. 하지만 손익을 따져보니 1년에 고작 100만원 수익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왔고 이에 소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소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이유는 무려 4천만원이나 되는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고 이대로라면 40년 넘게 김을 팔아도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집에서 딱 한 블록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3군데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저 편의점들에서 자신의 김을 팔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소녀는 바로 편의점 본사로 찾아가 매니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소년의 김 샘플을 맛보는 것조차 거부했죠. 포장이 너무 크고 가격이 비싸서 편의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소녀는 마케팅의 필요성을 깨닫고 전문 디자인 회사에 의뢰해 포장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김을 들고 다시 본사를 찾아갔죠. 하지만 안내원은 매니저가 회의 중이라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니저를 기다리던 소녀는 문득 매니저가 회의를 핑계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에 좌절한 소녀는 건물을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안내원에게 김을 툭 던져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한 바이어가 새로운 포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디자인의 김을 몇 봉지 집어들고 사무실로 돌아갔죠. 바이어는 김을 먹어봤는데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은 물론 매니저에게까지 그 김을 먹어보라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소녀는 이제 본사에 초청받았고 매니저는 전국 7만 2천 개의 편의점에 소년의 김을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조 공장이 까다로운 위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공장이 아예 없었던 소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소녀는 자신의 차를 팔아 마을 외곽에 공장을 임대하곤 설비를 채우고 직원들도 새로 고용했죠. 하지만 실사 당일 매니저는 작업장에 전등이 없고 배수로가 훤히 드러나 있는 데다 직원들이 위생장갑조차 끼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시정할 시간을 딱 3일만 주었죠. 시간이 없었던 소녀는 미칠 듯한 노력으로 문제점들을 뜯어고쳤습니다. 마침내 실사 결과 보고서가 소년에게 도착했는데 따스한 햇살 아래 선 소녀는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고 결과는 통과였습니다. 2주일 후 소녀는 과자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뒤에는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냈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의 김 사업은 150억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고 심지어 거대한 김 양식장까지 소유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